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 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옐로스톤의 노리스 간헐천 분지로 다시 들어간 때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죠. 평범한 흙바닥이던 자리에 이제는 연한 우윳빛 하늘색 물로 가득 찬 지름 약 4m짜리 거대한 구멍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겁을 먹었죠. 혹시 옐로스톤 초화산이 깨어나려는 징후일까요? 그렇다면 도시를 무너뜨릴 세계적 재앙이 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런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 여파는 전 지구에 미칩니다. 먼저 옐로스톤 주변부터 화쇄류가 덮칩니다. 화쇄류는 화산가스, 화산재, 부석, 뜨거운 암괴가 고밀도로 뒤섞여 쏟아지는
질주하는 흐름이죠. 닿는 건 모조리 파괴하고 분화가 나면 그 흐름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몬태나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조금 더 떨어진 지역은 화쇄류는 피하겠지만 화산재 낙하를 겪게 됩니다. 분화 중심에 가까운 주들엔 특히 폭넓게 쏟아지겠죠. 그 재를 들이마시면 특히 위험합니다. 쌓이는 무게 자체도 큰 위협이고요. 쌓이면 농작물을 덮어 말리고 건물까지 주저앉힙니다. 이국적인 결과는 이루 셀 수 없겠지만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룹시다. 발견 직후 그 기이한 구덩이가 곧 전문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현장엔 바위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지름이 30cm 남짓이었죠. 모두 회색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새로 생긴 온천의 벽과 성분이 같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린 듯 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은 언제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예전 위성사진을 들여다봤죠. 2024년 12월엔 땅이 멀쩡했어요. 2025년 1월 6일에는 작은 함몰이 보였고 2월 13일쯤엔 물이 고인 구멍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큰 열수 폭발을 보통 감지하는 센서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폭음도 경고 신호도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수수께끼 같은 구멍은 한 번의 대폭발로 뚫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작은 폭발들이 여러 차례 이어지며 생겨난 거였죠. 처음엔 바위를, 그 다음엔 진흙을 내던지더니 결국 구덩이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소 성분이 많은 물로 차올랐습니다. 그 소식에 모두 한숨 돌렸습니다. 옐로스톤은 초화산 위에 놓여 있고 대규모 분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다행히 이번 일은 천천히 진행된 소규모 폭발에 불과했습니다. 장면은 극적이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죠. 보시다시피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간헐천과 온천, 각종 지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는 초화산 때문에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하죠. 초화산은 대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뾰족한 화산체가 없는데 거대한 마그마방이 폭발하고 남은 칼데라가 보통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보통 지하의 핫스폿 위에 놓여 있습니다. 초화산이 초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놀랍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와 녹은 암석, 뜨거운 가스가 1000입방킬로미터가 넘는 분량으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분화가 4번이면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만큼입니다. 초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가 대량으로 빠져나올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 가까이까지 치솟지만 지각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몇 킬로미터 아래에 압력이 잔뜩 오른 거품이는 마그마 웅덩이가 모이죠. 더 많은 마그마가 밀려들면서 압력은 계속 커지고 그러다 빵! 초대형 분화가 터집니다. 2015년에 유타대학교 연구진이 옐로스톤 초화산의 주 마그마방을 지도화했는데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 또 하나가 있었죠. 두 저장소를 합치면 그랜드 캐니언을 11번이나 가득 채울 양의 녹은 암석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마그마가 위쪽 지반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옐로스톤 지표는 해마다 한두 인치, 그러니까 서너 센티미터씩 솟아오릅니다. 그 느린 융기가 별것 아닌 듯 들릴지 몰라도 옐로스톤이 여전히 활동 화산이고 화산 폭발지수 8이라는 사실을 더하면 일이 틀어지면 어떨까 걱정될 만하죠.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옐로스톤이 다소 예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3월에 이 지역에 지진이 354회 기록됐습니다. 대부분 미소 지진이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규모 3.7이었고 106회로 이뤄진 군집의 일부였죠. 자, 겁먹기 전에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당장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분화 조짐은 없고요. 화산은 일정 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했다고 곧 터진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으로선 공원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진과 집안 융기,
심지어 온도 변화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죠. 옐로스톤 아래 초고온 마그마 기둥, 즉 핫스폿은 무려 1700만 년 동안 꿈틀거려 왔습니다. 지각이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핫스폿은 스네이크 리버 평원을 따라 길이 약 720km에 이르는 화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오래된 화산 대부분은 지금은 용암과 퇴적층 아래에 묻혀 있죠. 불과 지난 약 210만 년 동안만 해도 옐로스톤은 땅의 얼굴을 바꿔놓을 만큼 거대한 대분화를 3차례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화쇄류가 초고온의 암평과 화산재, 부석에 강이 되어 수킬로미터 밖까지 내달렸고 폐적물은 수십 미터 두께로 켜켜이 쌓여 어떤 곳은 굳어 용암처럼 단단한 암석이 됐습니다. 그 분화로 지하 마그마방이 비자 지붕이 무너져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칼데라가 생겼습니다. 그 초대형 분화들이 끝난 뒤에도 옐로스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8만 년 전부터 7만 년 전 사이에는 거대한 유무남질 용암류가 흘러나와 많게는 약 600입방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남북 방향의 분기구대를 따라 흘렀죠. 웨스트 옐로스톤 용암류는 약 11만 년 전에, 네즈퍼스 크리크 용암류는 약 16만 년 전에 분출했습니다. 칼데라 북서 가장자리에 메디슨 정션에 서보면 라바 크릭 응외암 분출로 약 64만 년 전 땅이 내려앉으며 생긴 절벽이 보입니다. 칼데라 안쪽으론 바닥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굳은 용암류도 보일 거예요. 초화산이 언제 분화할지 가늠하는 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거대한 분화, 수천 년 전부터 지하의 열이 서서히 쌓이고 마그마방은 뇌관이 달린 압력소처럼 변하죠.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압력이 달라지며 가스방울이 빠져나오고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지표는 천천히 융기하고 균열이 생기며 온천과 간헐천이 평소보다 더 뜨겁고 요란해지죠. 그럼 옐로스톤이 실제로 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화쇄류를 기억하시죠? 화쇄류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표면을 따라 달리는 뜨거운 하부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를 따라가는 재구름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합니다. 분화 뒤 사흘에서 나흘이면 제가 유럽까지 닿겠지만 그쪽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엔 분화로 방출된 황성분이 상층대기로 올라가면서 전 지구 기온이 내려가는데 2-3주면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10에서 1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영향은 6에서 10해가량 지속될 수 있고 몬순이 끊기면서 아시아에서 대규모 기근을 일으킬 수도 있죠. 무섭나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 잠든 거인이 우리 생애에 깨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분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수십만 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때가 와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옐로스톤 속 마그마가 사실 4개의 방으로 나뉘어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게다가 일부 저장소의 마그마는 식어 굳어갈 가능성이 커서 분화 확률을 더 낮춥니다. 그러니 분화가 일어나면 세상의 지형을 바꿀 만한 일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